충격. KF-21 블록 3는 5.5 세대라는 것이 밝혀지자 일본이 아수라장이 된 현 상황. 지난 9일 시제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윤곽이 오는 하반기에 드러난다. 오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연내에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관으로 보라매 개발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관련 내용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들이 최근 익명을 전제로 서울경제신문과 공식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현황을 전했다. 보라매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엔 보라매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계적, 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5에서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라매는 4세대 전투기인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2가 개발된다.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로 추가 개량을 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공군은 공식적으로 소요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KAI는 이번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 장기적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공군 등의 소요 제기를 이끌어내려는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소식통들은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저피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보라매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하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의 기능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저피탐 기술에는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재료 매티리얼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제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선 특수도료 관련 기술 등이 중요한데 우리가 해당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 역시 애초에 보라매 개발 추진 시 4.5세대를 뛰어넘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단계적 개발하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이 보라매에 대한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정할 때 미사일 등을 동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겨 넣을 수 있도록 내부 무장 여유 공간, 일명 내부 무장창을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내부 무장창은 미국의 F-35, F-22 전투기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히 비행하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된 요소다. 전투기가 미사일, 폭탄을 동체 외부나 날개에 주렁주렁 달고 날면 레이더 전파에 포착되는 면적,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 그만큼 커져 적군에게 쉽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공군의 요구에 따라 보라매 동체에 내부 무장 공간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체 측면 공간에 육중하고 복잡한 스트럿 구조의 주착륙 장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한 후 설계 해석 검토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 마침내 내부 무장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전투기의 기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형상으로 주착륙 장치를 배열할 수 있는 설계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